아,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작은 돈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업으로서 너무 완벽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중간에도 돈이 계속 벌려요. 이 순간에도 제 통장에는 수백만 원이 꽂히고 있어요. 오늘은 현명하고 똑똑하게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을 모을 때 한 6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먹고 싶은 걸 한번 참아도 볼 거고요. 하고 싶은 걸 안 해보는 경험도 할 거고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을 한번 끊어보는 경험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되게 외로워도 볼 거고, 그리고 안 했던 일들을 시작해보는 경험도 할 거거든요. 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리면, 목표를 좀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금액을 언제까지 나는 벌겠다, 모으겠다 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시그널에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시그널과 노이즈로 좀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표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방해받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뭐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쇼츠를 본다든지 릴스를 본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어딘가에 가서 뭐 맛집 투어를 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노이즈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만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 시그널도 노이즈도 없어서 그냥 섞여서 인생을 짬뽕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목표의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오늘 1억이라는 돈이니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입이 닳도록 한 얘기라서 더 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안 아끼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봉이 4천, 5천만 원인데 저녁 식사에 2, 3만 원을 쓴다. 저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한 달을 물건 사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는데, 이 돈은 나의 생명과 바꾼 한 달의 시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 때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게 맞고, 최대한 물건을 안 사는 게 맞는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안 입는 옷들이 많은가요? 근데 새로운 유행,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됐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옷을 또 사고 있죠. 책장을 보세요. 읽지 않은 책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꾸준히 계속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발도 똑같을 거고 가방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껴라라는 얘기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해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계속해도 나쁘지 않은 잔소리이다. 여러분들의 옷장과 책장과 신발장과 가방을 보고 혹시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껴야 되는 시간입니다. 리밋 없이 쓰셨던 분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구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일정 단계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쉬워질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아끼는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축할 돈을 빼놓고 남은 돈에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매번 친구들을 만났다면 약속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 데이트를 일주일에 4번, 5번 했다면 데이트 횟수를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돈을 빼놓고 남은 금액에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는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내가 아끼는 작업이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돈을 모으는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더 벌어야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썼던 선언문이 있었는데, 그 선언문에서 2028년도까지 10억을 모으겠다라고 썼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10억이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억도 모았고 3억도 모았습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배우게 되고, 에어비앤비라는 사업을 시작하고 숙박업이라는 걸 하면서 돈은 모아서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불려간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됐죠.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벌고 있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을 떠나서 벌어서 모아야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끼더라도 내가 동시에 같이 무슨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통해서 같이 벌기 시작을 하면 성과가 빨리 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금액이 커지면서 동기부여가 이제 되게
모르게 됩니다. 돈을 벌라고 얘기하면 되게 막막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은 부업이라든지 창업 시장이 너무 열려 있어서 소자본으로 시작하거나 무자본 창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 많고요. 그것들조차 힘들다고 하면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샀던 물건들, 쌓여있는 책들, 뭐 가방들, 옷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라도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취미로만 갖고 있었던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관심이 있었던 어떤 분야들을 조금 공부해서 창업으로 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이용했는데 경매랑 에어비앤비였고 이 두 가지는 배우고 익숙해지고 과정을 터득하는데 사실 조금 고통스럽긴 했지만 저한테 부업으로서 창업으로서 너무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많지 않았고 작은 돈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당근 자판기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 저는 거침없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고 에어비앤비로 부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어비앤비는 지금도 언제나 유효해요.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만 추가적으로 부수입이 생겨도 우리 생활은 훨씬 나아지고 돈은 더 빠르게 모아지거든요. 만약에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최고의 정보나 너무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좀 주의하실 점인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이 있고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일단 시작하시고 그 안에서 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성장할 거예요. 맨날 회사만 다니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던 생활에서 완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작업을 떠나서 나의 가능성을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실행으로 옮기시고 행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원칙은 성실하고 겸손하게 모으시는 겁니다. 제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무식하게 돈을 모았냐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월급을 전부 다 돈을 빼가지고 제가 모으는 은행으로 그 돈을 들고 가서 저축을 하고 은행원이 나중에는 알려줬어요. 저한테 돈을 이렇게 들고 오지 마시고 계좌 이체를 하셔라. 그 정도로 모으는 데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돈 벌어서 다 뭐에다 써? 너같이 살면 뭐가 행복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약간 핀잔 아닌 핀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와중에서 가장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했던 경매라든지 에어비앤비는 자동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부업이었거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확보된 시간으로 또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창업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시작하시게 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중간에도 돈이 계속 벌려요. 저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제 통장에는 수백만 원이 꽂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여러 숙소에서 돈이 계속 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맡아서 해주시고 저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것도 맞고 돈을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버는 과정을 알려주기도 해요. 자동화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없어도 나를 대신할 인력을 쓰는 것도 자동화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어떤 돈들을 빌려오는 작업도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원칙입니다. 인생은 결국 기세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쥐를 실험을 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리고 냅뒀더니 열심히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근데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해줬더니 90분까지도 헤엄을 치는 쥐들이 나타났대요. 어떤 쥐는 15분 만에 익사해서 죽었는데 어떤 쥐는 최대 90분까지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달랐던 점은 15분 만에 물에 빠져 죽은 쥐는 그냥 냅뒀던 반면 90분 물에 빠져서 수영했던 쥐한테는 한 번 구조해서 말려주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쉬는 시간을 줬대요. 그리고 다시 물에 빠뜨렸대요. 그랬더니 되게 긴 시간 수영했대요. 뭐냐면 한 번 구조됐던 경험, 한 번
허우적거렸더니 성공했던 경험. 이 경험이 나는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구해서 물 밖으로 꺼내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살게끔 만들어줬다고 해요. 인생은 기세예요. 한번 성공을 하면 끝까지 쭉 성공을 하는 거고 내가 무너지면 계속 쭉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셨죠? 이 기세를 쭉 끌고 가셔서 모을 때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한 번에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남아서 기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은 답답하고 조금 짜증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이 목표 달성하는 그 날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버는 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투자하는 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너 뭘 믿고 남한테 함부로 투자를 권유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고 현실을 인정하고 한 번씩 더 움직여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 때문이 아니라 되게 현실에 좌절하고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평범하게 돈 벌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돈 쓰는 게 행복인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빚 1억을 만들면서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 계기를 갖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기억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돈을 모으는 과정은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나 모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를 쓰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을 건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공유하고 뭐 가족회의를 한다든지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머리를 제가 직접 잘랐고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치킨 맛이 나는 너겟을 튀겨줬고 파랑 감자 같은 거는 집에서 길러 먹었고 짠내 나고 슬프고 구구절절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까지? 라는 기억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했었던 우리 가족은 되게 즐겁게 즐겼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꽁냥꽁냥 즐겁게 돈을 아껴볼까 이런 생각들로 한편으로는 되게 추억? 같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핑계는 없고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 낭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돈 다 벌고 나면 낭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꼭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일에 낭만은 없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 영상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을 이식당하시고 어느 순간 보면 목표하는 지점에 다가가 계실 겁니다. 6가지 원칙 절대 잊지 마시고 댓글로 돈 버는 일에 낭만은 없다 꼭 남겨주세요. 돈 버는 일에는 낭만이 없지만 돈 다 벌고 나면 낭만이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